안녕하세요. 텐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악당은 드림웍스 영화, 특히 쿵푸 팬더 프랜차이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쿵푸 팬더 4가 개봉한 후 관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것은 악당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편의 영화 쿵푸 팬더에 등장하는 독특한 악당 4인을 비교해 누가 가장 강한지 살펴보자. 시작하자. 주요 내용에 앞서 비교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캐릭터를 비교할 예정이며 각 기준에서 캐릭터를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후 영상 말미에 캐릭터 전체 평가를 위한 최종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형 먼저 캐릭터 디자인부터 이야기하자면 드림웍스의 이 부분은 명작입니다.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 타이렁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강인한 눈표범의 형상을 한 타이렁은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매에 디자인되었으며 이두바크는 포의 얼굴만큼 크므로 상의를 입지 않고 상체를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반면 몸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보라색 바지를 입고 발목에는 흰색 붕대가 감겨 있어 빠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위에는 고대 중국 장군의 갑옷을 연상시키는 금속 스파이크가 박힌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전용 영상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타이렁은 현재까지 쿵푸 팬더에서 최고의 격투기 외모를 지닌 캐릭터인데 그의 무술 장면으로 관객들이 왜 열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악당의 액션 장면, 특히 초르봄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고 사악한 코수염을 기른 포식자의 자랑스러운 얼굴은 타이렁의 성격의 일부를 겉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렁의 감정이 흐를 때마다 종종 빛을 발하는 온몸과 대비되는 그의 노란 눈도 타이렁이 관객들의 눈에 포인트를 주는데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점수 10. 2부에서 악역슴은 멘탈이 강하고 왕족 출신이어서 의상도 궁중복식에 맞춰 상당히 섬세하게 디자인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쉔은 여전히 몸의 모든 장비를 갖춘 무기 세트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순진하지 않으며 그의 슈퍼 전투 팔톱이 멋져 보입니다. 몸과 의상을 흰색으로 메인 컬러로 삼은 C는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배운 몸짓과 걷는 모습이 어우러져 귀족적인 기품을 풍깁니다. 제가 C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점 중 하나는 디자인팀이 불길한 계산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긴 코수염 외에도 중간 길이의 눈썹을 사용하여 이 캐릭터에 동양의 관상학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C의 배경, 현재 위치 및 미래의 야망 모두에 적합한 리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내내 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은 꼬리 깃털에 있는 붉은 무늬입니다. 붉은색 원형에 검은 점이 가운데 있는 패턴으로 포를 바라보는 눈빛과 매우 흡사해 겁을 먹게 만듭니다. 나는 또한 쉔의 이미지에 10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한때 우그웨이 옆에 서서 세계를 평준화했던 유명한 리더 카이입니다. 이 천세 노인은 타이렁보다 옷이 더 부족한 것 같았고 몸 전체에는 노출된 부위를 덮는 들보만 있고 나머지는 갑옷과 모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시대에 몸을 덮을 천을 갖는 것이 이미 매우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우그웨이 사부처럼 포의 시절에도 그는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대 스타일의 카이는 삼국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군들처럼 길고 흩날리는 머리와 뒤로 묶인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벨트는 단지 옥 펜던트를 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감싼 밧줄일 뿐입니다. 카이의 몸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극도로 멋진 뿔과 시선을 사로잡는 에메랄드 칼날입니다. 카이는 긴 사슬로 연결된 두 개의 단검을 사용하며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액션 장면을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늙은 버팔로의 외모는 9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갱단의 두목처럼 약간 못생겼습니다. 파트 4의 악당인 카멜레온 또는 카멜레온은 이 목록에서 가장 슬레이 의상을 입은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녀는 여성이자 여왕이기 때문입니다. 몸 자체는 도마뱀푸치에 가깝게 디자인되어 있어 더 이상 논할 부분은 없으나 땅을 쓸어내리는 긴 스커트와 머리 뒤에 왕관처럼 보이는 장신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궁중의 여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머리 꼭대기에 솟아오른 부분은 비록 자신의 몸에서 나온 것이지만 높은 모자를 연상케 하여 궁정에서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카멜레온이 겉은 여왕처럼 긴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안쪽은 타이렁의 바지와 비슷하게 발목이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옆치마에도 슬릿이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외부에서 전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술에 대한 카멜레온의 열정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스마트한 이 의상에 10점을 주고 싶지만 신체가 획기적이지 않고 실제 도마뱀푸치와 똑같이 복사되었기 때문에 1점을 뺍니다. 그래서 여전히 9점이 있습니다. 잠깐.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을 때의 모습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신 후에도 몸에는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고 파충류 피부에는 구멍이 많이 나 있어 황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이 매우 무섭다고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의상 점수는 1점을 더해 10 점수가 됩니다. 힘 강인함의 기준은 개인의 무술 실력을 의미하므로 카이에게 10점을 먼저 주어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하겠습니다. 카이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타인의 기를 흡수해 옥상 형태로 소환하는 데는 꽤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카이 자신은 극도로 강력한 무술을 갖고 있습니다. 팬더 마을에서 포와의 단독 전투에서 카이는 그를 완전히 압도했고 이전엔 이 움직임이 그에게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포는 그를 영혼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스스로 스카두시를 해야 했습니다. 큰 몸 때문에 약간 느리긴 하지만 카이가 하는 모든 회심의 일격이고 그의 검이 칠 때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타이렁은 90점으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술, 속도, 힘, 사고력 등 거의 모든 면을 완벽하게 소유한 타이렁은 시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개발된 특별한 지압콩까지 가지고 있어 거의 그를 물리칠 뻔했습니다. 포에 두꺼운 지방이 없어도 그는 영웅적이고 위압적일 수 있습니다. 타이렁의 전투 경험도 매우 훌륭합니다. 비록 영화에서 보여진 바에 따르면 그는 단지 5번의 시합만 치렀을 뿐이며 그의 쿵푸 사고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타이렁이 포와 싸울 방법을 찾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샘은 그의 힘이 정신과 대포에 더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약간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샘은 개인 무술을 꽤 선보이지만 대부분은 다른 캐릭터에 비해 열등합니다. 쉔의 가장 칭찬받는 전투 단계는 악어, 물소 및 썬더링 라이노 마스터 트리오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스터들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싸우지 못했습니다. 쉔의 다양한 무기는 다재다능하지만 사용할 공간이 많지 않고 성인 영화에서는 좀 더 잔인할 수 있지만 어린이 영화에서는 약간 너프될 것 같습니다. 나는 쉔을 70으로 평가합니다. 카멜레온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매우 약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쿵푸를 배운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도장에서는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옥궁에 왔더라면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포와 코끼리 마스터 외에 옥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작기 때문입니다. 조금 편파적으로 보면 카멜레온의 카피력을 생각하면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모두 타이렁의 경혈 덕분이었고 그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녀는 다른 어떤 사부에게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카멜레온에게 50의 최종 점수를 부여합니다. 동기, 목표 및 심리학 점수를 채점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멜레온 이야기를 하면 그는 무술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모든 무술 학교에서 거절당합니다. 어쩌면 스승들이 정말로 그녀를 비난했을 수도 있고 단지 도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를 피하기 위해 변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들은 그녀의 어두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이러한 과거 때문에 카멜레온이 마법의 힘을 추구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이후 영혼을 복제하고 훔칠 수 있는 권한을 터득하게 되면서 영계에 있는 마스터들의 영적 기운을 빨아들여 패권을 노립니다. 매우 웃기는 동기죠? 다른 악당들에 비해 정말 모호하고 터무니없이 단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표와 동기도 단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기로 모든 도장을 파괴하거나 병약한 전사들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다면 목표와 동기는 이와 같은 산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멜레온의 장점은 과거가 그녀의 성격을 형성했다는 세부 사항에 있으며 그녀는 항상 젠에게 상기시키는 사회 존재에 대한 3가지 규칙 세트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규칙은 또한 그녀의 무감각 수준을 증가시켜 차갑고 무서운 카멜레온을 형성했습니다. 그녀가 주니퍼시티 관리자들의 의회에 잠입하여 그의 뒤에서 모든 비난을 듣고도 침착하게 교훈을 가르치고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주저없이 긴 계단 아래로 밀어내는 장면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멜레온에게 60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카이는 조금 더 모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본다면 그와 마스터 우그웨이의 과거 이야기만 듣게 되고 카이가 용의 전사를 파괴하기 위해 포를 찾으러 갈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조각으로 변한 우그웨이는 카이를 막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이의 동기가 영계에 묻히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할 만큼 충분한 기를 모으기로 결심하고 용의 전사가 돌아오지 않도록 파괴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진짜 이유는 나이 많은 사람, 특히 카이처럼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두려움, 즉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카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묻고 모르면 사람들이 칭찬한 제목을 많이 언급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강인함을 뽐내면서도 다시 영계에 돌아가더라도 리더 카이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캐릭터를 더욱 현실감 있고 시청자에게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카이의 심리는 선형적 목표를 갖고 자신을 지지하는 자를 보호하며 그 목표를 막는 능력을 가진 자를 파괴하는 데 집중하는 상당히 단순한 악당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카이에게는 가족적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친한 친구 우그웨이는 과거 우그웨이가 바꾼 이후로
팬더 마을을 찾기 위해 친구를 눈보라 속으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존경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이는 영화 3부에서 성공한 악당입니다. 8시에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캐릭터의 스토리에 대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라는 꽤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가 격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타이렁의 이야기는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묘하게 인상적입니다. 타이렁은 장차 위대한 전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시프에게 입양되어 무술을 가르친 고아인데 타이렁 자신도 그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그웨이가 거절하자 미친듯이 공격해 우그웨이에게 패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후 기회가 생겼을 때 타이렁은 용의 전사를 물리치고 그 타이틀을 정복하고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극적으로 탈출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타이렁의 전체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불길한 계획이나 장기적인 음모도 없지만 여기서의 복잡성은 영화가 등장인물을 통해 전달하는 귀중한 교훈에서 비롯됩니다. 문자 하나 없이 빈 인용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타이렁과 같은 미친 사람이 포처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의 성격 깊은 곳으로부터 약간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련미는 시프사부의 사과에 앞서 타이렁의 불쌍한 표정을 통해 잠깐 동안 드러났고 그의 조화로운 음양 성격을 완성했습니다. 점수를 매기려면 말할 것도 없고 타이렁에 대한 청중의 사랑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최종 캐릭터와 비교할 수 없다고 보장하기 때문에 80만 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쿵푸 팬더 4개 부분 모두에서 가장 성공적인 악당인 센경입니다. 천재로 태어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천상의 짐승을 드러낸 시인의 영혼은 빠르게 발전하는 지능적인 마음을 따라잡지 못해 가장 복잡한 심리를 가진 악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그의 부모는 잘못한다면 악마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작의 부모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언을 완전히 믿고 신을 버림받은 사람으로 추방한 반면 순진한 아이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폭죽을 대포로 개발한 이후 신의 목표는 이 힘을 사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쿵푸는 최강이 아니며 정의는 승자에게만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과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신이 한 몸에 거의 2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사랑이 필요한 순진한 아이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이상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잔인한 군주입니다. 이 두 성격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피은 가장 잔인한 행동을 할 때에도 때때로 매우 멍청하고 유머러스하게 보입니다. 만약 그가 대포로 쿵푸를 물리칠 수 있다면 잔인한 성격이 승리할 것이며 그는 그 이상을 전 세계에 적용할 것입니다. 쿵푸에서 패하면 그의 영혼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처벌을 견딜 준비가 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스는 눈을 감고 피하지도 않은 채 대포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은 뛰어난 악역으로 인상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결론 캐릭터의 최종 점수는 타이렁 9, 쉔 9, 카이 9 및 카멜레온 7입니다. 이 점수는 영화의 4개 부분을 모두 본 후의 느낌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4부에서는 악당이 이전 3부보다 훨씬 더 나쁘게 구축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전체적으로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악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악당이 영화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쿵푸 팬더 프랜차이즈가 여전히 향후 작품 제작에 투자하고 있다면 영화 제작자들이 훌륭한 악당을 제작하고 스튜디오 중 하나의 형태를 되찾고 애니메이션 영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상적인 악당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은 쿵푸 팬더의 인상적인 4명의 악당에 대한 텐툰TV의 비교 영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채점 방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더 흥미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또 만나요. 안녕!